여러분 테슬라 타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이야기는 테슬라 오너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뉴스예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테슬라를 타면서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아마 슈퍼차저에 딱 꽂는 순간 아닐까요? 앱 켤 필요도 없고 카드 긁을 필요도 없고 화면 터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꽂으면 차가 알아서 충전 시작하고 뽑으면 자동으로 결제까지 끝납니다. 이게 테슬라 오너들이 말하는 그냥 됩니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당연해 보이는 기능이 지금 법원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대상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연방항소법원까지 가는 싸움으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볼게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흥미롭습니다. 상대는 차지 퓨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예요. 이름부터 뭔가 범상치 않죠. 이 회사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와 정면 충돌한 특허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특허부터 볼게요. 이게 좀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차가 충전 중일 때 차량 내부의 공조 시스템, 즉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기후 제어 기능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충전 시스템에 관한 특허예요. 예를 들어 더운 여름날 강아지를 차에 두고 충전하러 갔을 때 차 안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에어컨을 켜주는 식이죠. 테슬라 사용자라면 팸 모드 같은 거구나 하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차이지 퓨전은 이런 기능의 구조적인 방식, 즉 충전 중 차량 내부 기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였죠. 두 번째 특허는 충전 자동화, 즉 플러그 앤드 차이지라고 불리는 기능에 관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꽂으면 끝, 그것입니다. 차와 충전기가 서로 자동으로 인증하고 요금을 계산하고 결제까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구조 전체에 대한 특허예요. 테슬라는 이 두 특허 모두에 맞섰어요. 방법은 PTAB, 즉 특허 심판 항소위원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특허는 원래부터 특허로 인정받아서는 안 됐다.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술 특허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인데 상대방 특허 자체를 무효화해버리면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역풍이 왔어요. PTAB는 처음에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후 제어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당연히 항소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구체적으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인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은 PTAB가 기후 제어 특허의 핵심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어요. 핵심 청구항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거니까 그 위에 세워진 특허 유효 판결도 함께 뒤집혔죠. 법원은 공식적으로 이기후 제어 청구항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 기술이었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이번에 얻은 부분 승리예요. 부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기후 제어 청구항은 무효화됐지만 같은 특허 안에 있는 다른 청구항들, 구체적으로 배터리 용량과 충전 시간에 관한 복잡한 계산 방식을 다루는 청구항들은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PTAB로 돌아가 재검토를 받게 됐습니다. 소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 소식이 나오기 불과 몇 달 전 같은 차지 퓨전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는 테슬라가 졌어요. 플러그 앤드 차이지 자동화 관련 특허 분쟁에서 연방항소법원이 분할 결정을 내리며 차이지 퓨전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같은 회사, 같은 법원, 다른 결과가 불과 몇 달 간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특허라는 게 하나의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특허 안에 수십 개의 청구항이 있을 수 있고 청구항마다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끼리 싸워도 이쪽에서 이기고 저쪽에서 지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특허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테슬라 오너들한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볼게요. 테슬라가 이 소송들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는 북미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지금 방식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플러그인트 차지가 타인의 특허라고 판정받으면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어디로 전가될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더 넓게 보면 이건 전기차 업계 전체의 이야기예요. 배터리, 모터, 충전 커넥터 같은 하드웨어는 점점 표준화되고 있어요. NACS, CCS 같은 표준 규격들이 확산되면서 어느 충전기에 어느 차를 꽂아도 호환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회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뭐가 남냐? 소프트웨어예요.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자동으로 되는지. 패트 모드도 플러그인드 차지도 다 그 소프트웨어, 경쟁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경쟁의 방어선이 바로 특허입니다. 아이러브9에서 전기차 관련 뉴스를 꾸준히 전해드리면서 느끼는 게 전기차 시장의 진짜 싸움은 이제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보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소송의 연방 항소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슈퍼차저의 편의성이 테슬라 충성 고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니까요. 이번 기후 제어 특허 청구항의 무효화는 그 방어 싸움에서 거둔 부분적인 성과예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 충전 시간 계산 관련 청구항들은 여전히 다음 심리를 기다리고 있고 플러그 앤드 차이즈 관련 별도 소송에서의 패소는 아직 그대로예요. 테슬라가 치르고 있는 이 법적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전기차 고르실 때 충전 편의성 보시잖아요. 그 편의성 뒤에 이런 특허 공방이 있다는 거 앞으로 기억해 두시면 뉴스 읽을 때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들고 올게요.